마지막으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사인하셨거든요. 신속하게, 네.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고대영 KBS는 그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상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바꿔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인호까지. 이인호가 이끄는 KBS 이사회가 카드 사용 비리 등 도덕적인 흠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성향의 이사들이 뭐 카드 비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카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KBS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카드를 무슨 뭐 애견 뭐 하라고 주는 카드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액수 이상 5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서 썼다는 걸 사실대로 기록해야 되고요. 예, 근데 그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이 카드 비리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어떻게 한 명도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까? 부끄럽게 KBS 이사회가. 그래서 이건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제가요, 글쎄 갑자기 지난주에 일요일 날 KBS 일요 토론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요 토론 나간다니까 댓글이 뭔지 아세요? 고대영 나갈 때 되니까 KBS도 정신 차리나. 그것도 박범계 의원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언론으로서 잘못했다라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면 그나마 용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자. 네, 끝까지 버티고 막 KBS 이사회에 나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뭐 그래야 고대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고대영이 물러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KBS의 주요 간부로서 했던 그것들을 봐도 그래요. 네. 2008년에는 KBS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 시절에는요. 폭행 인사보복 발언 논란이 있었고요. 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 동안에는 보도본부 보도국장 시절이었는데 네.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 논란이 있었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축소 왜곡 보도가 있었고요. 네.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의혹 특종 보도 누락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도본부 본부장 시절에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키맨이에요. 네. 이게 그때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 회의를 도청한 사건이죠. 거기에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시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이고 네. 대기업으로부터 접대 골프 의혹도 있었고요. 다음에 위키리크스 폭로에 등장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게 네. 미국의 스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불신임 84.4%로 보도본부장을 사임해요. 네. 그만큼 KBS 내에서는 신망이 없던 사람이 결국은 사장이 되는 건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KBS의 보도 내용상의 방송 장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도본부장 잘린 사람을 KBS 사장이 내정하게 되는 건데요.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네. 대표적으로는 그거죠. 국정원에서 200만 원 받고 보도 무마 정황 발표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 있었고요. 네. 다음에 보복 인사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보는 건데 KBS 네. 사상 최초로 지상파 제어가 합격 점수가 미달한 것도 고대영 때예요. 작년에 이게 지난해에 진행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진행됐다는 건 박근혜 시절에 KBS가 쌓은 실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새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치화되는 네. 건데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제어가 심사를 해봤습니다만 과거에 지상파가 650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특히 KBS가 이런 점수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방송 1이 646점, 한국방송2가 641점이라서 제어가 기준 점수가 650점이거든요. 이게 미달됐는데 이러면 뭐 제어가 취소해야죠. 합시다. 제어가 취소하세요. 진짜 두려움 없이 가야 돼. KBS 없어지면 맨날 왜 제어가를 조건 붙여서 제어가 합니까? 이러니까 방송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법이 있어. 그 네. 법대로 하면 돼. 예, 왜 자꾸 조건 붙여서 제어가 해주고 이러니까 기강이 안 잡혀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정부의 가장 키워드는요. 혹시나 뭐가 잘못돼서 민심을 잃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숨어있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법도 나쁘지 않아요.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제어가 취소하십시오. 조건이 점수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공직자들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라. 직을 걸어라. 보통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방통위원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KBS 지금 새노조원들 지금 끔찍하겠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없애자 그러면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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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원님 다시 네.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박근혜 비리를 추적하고 막 그랬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의 음수사원이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또 태극기 집회도 엄청 나가셨었어요. 하고 예전에 한번 작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번 붙었어 한번. 예. 그 저 해장국 집에서 막 한참 실갱이 하다가 뭐 저는 저대로 얘기하고 또 작은 아버지 아버지대로 얘기하다가 서로 막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그였어요. 이리가 많이 컸구나. 되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 뭐 정치 색깔을 떠나서 사고방식에 많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정도로 속마음은 그거죠. 이 새끼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이거죠. 약간 그게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근데 그렇게 했던 작은 아버지가 그날 계셨고, 근데 큰 아버지랑은 이제 처음이었는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괜찮다, 뭐 좋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촛불로 인해서 나온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영화 1987도 봤으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독재 정권하고 또 싸워서 이렇게 앞에서도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듣고 있다가 이 새끼 빨갱이네. 거기까지는 안 갔다가 야, 평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뭐 올림픽 북한에서 뭐 전야제를 하고 이렇게 말이 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나는 뭐 그 전까지만 생각해봐라. 뭐 전쟁 위협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냐. 오히려 더 이렇게 안전하고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편을 들게 하라.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이명박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기사라든가 이거 막 봐라. 보니까 이거 자원외교라든가 4대 강연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핵폭탄에 지금 터질 일만 남았다 그랬더니 저한테 탁 하면서 대통령 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원외교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쵸? 말이 안 되시죠, 아버님? 큰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했다니까요. 뭘 이렇게 말이 돼? 너 그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께서는 저랑 한번 1차전 붙었잖아요, 옛날에. 붙더니 형님, 1위가 이렇다니까요. 빨갛게 물들었네요, 형님. 1위 너 안 되겠다, 너 큰일 나겠다. 뭘 큰일 나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너 1위야. 너 어른하고 그러면 돼. 저드려. 저드려야지. 네가 지금 뭐 개?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멀리 잡아도 추석 전까지는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는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큰아버님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서로 듣는 얘기가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또 만나는 사람들, 제가 듣는 뭐 방송들, 거기서 얻는 정보들하고 우리 또 큰아버님이랑 작은아버님이 친구분들이라던가 뭐 어디서 뭐 카톡 날라온 거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얻는 정보가 서로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괴담이라는 주제를 딱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최근에도 많은 괴담들이 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괴담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홍콩 할머니 괴담이 있었어요. 맞아, 그거 무서웠어요. 홍콩 할머니 괴담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 성인이 되니까 생각해요. 왜 이런 게 돌아다닐까 괴담이. 아까도 보면 큰아버님하고 이렇게 언쟁을 한 것도 가만 보면은 누군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흘려주고 그걸 퍼뜨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제 일단 홍콩 할머니 괴담도 내가 사실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괴담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좀 옛날 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홍콩 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갖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비행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이 반이 고양이고 반이 할머니인 거예요. 여기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있네. 달라요. 얼굴이 반이 고양이 반이 할머니인데 어떤 걸로 들으셨는데요? 우리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열면 입이 이렇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 그건 빨간 마스크 얘기. 아, 그런가? 다른 얘기야. 버전이 홍콩 다른 할머니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가면 할머니가 잡아간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설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애기를 잡아가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잡아간다는 것까지만 해도 무서워. 충분히 무서워. 뭐 잡아먹는다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어디서 팔아 넘긴다 뭐 이런.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제 그때는 무서웠죠. 그래갖고 화장실 갈 때 항상 엄마랑 같이 가고 막 그럴 때인데 가만히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봤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만들었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화장실 안으로 넣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가 퍼뜨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때도 그 손톱 발톱을 이불 밖으로 빼놓으면 홍콩 할머니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건 감기 들까봐 부모님이 만든 얘기. 부모님이 만든 걸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 이제 손톱 깎기 회사에서. 그래서 손톱을 항상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르고 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홍콩 할매 귀신 괴담이 있던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신매매도 진짜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괴담이 치안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른 손을 안 놓치고 잘 따라다니게.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기능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거. 그렇죠.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할아버지. 얘기 있었어요. 밤에 혼자 나가서 놀지 말라고 약간 만들어 놓은 그런 네.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미화 방지라든가 유괴 방지를 위해서 자체 방법. 뿌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하필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가자면 왜 하필 홍콩 할머니였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홍콩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죠. 뭔가 뭐 남녀간에도 뭐 좋은 거는 홍콩 간다 뭐 이렇게. 뭔가 그 좋은 기분이 들면 나 홍콩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괜히 막 홍콩 굉장히 좋은 날. 홍콩의 밤거리부터 해가지고. 그때 또 영화들이 되게 히트 칠 때잖아. 홍콩 영화. 그래서 홍콩 영화도 막 주윤발부터 해서 뭐 유독화 이런 사람 나오면서 홍콩에 대한 막 그런 환상을 가질 그게 때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던 당시였는데. 맞아요. 홍콩은 교류가 됐었죠. 네. 그래서 홍콩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홍콩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해외 가면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막기 위해서 홍콩은 무서운 나라다. 무서운 나라는 이미지를 취해서 정부 차원에서 홍콩 할머니 모여가지고 문고리 5인방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좋은 의도로 야 해외여행 많이 못 갈 만한 괴담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심리학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괴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